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려서 시황 영상을 제주도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을 또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황은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인터뷰 영상은 그 사이에 뭐 2개에서 3개 정도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도요,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FOMC에서 금리를 내년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자, 연말이 되면서 지수들이 계속해서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증시가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모두 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횡보세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자, 어제 두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21만 8천 개로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구 건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고용에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무역 수지가요, 지금 적자 폭이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지금 더 하회를 하면서 지금 적자 폭이 더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미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해외 상품에 대한 어떤 의존도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제조업 부분의 경쟁력 약화들이 조금 더 둔화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는 어떤 경기 침체의 흐름들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 전반적인 기조가 내년에 이제 경제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게 더 많이 강해지는 증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발표될 중요한 지표들은요,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비제조업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다 내년 첫 주에 많이 발표가 되니까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뱉어내면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뱉어내고, 요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매수세가 치열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 삼각수렴 패턴 자체는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42K 상단에서 이걸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44.7K 요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끝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순에 어떤 변동성들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2.66% 하락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3.55%,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또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요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오른 만큼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만큼 늘 강조드렸지만 지금 알트코인의 등락들은요,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보시면은 BSV가 가장 녹색불이 들어와 있죠.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 구간까지 51%까지 갔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차량 시점 기준으로는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하루 사이에 8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 CBD 장표 보겠습니다. 지금 매도세의 의지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5K의 매도벽은 그대로인데 그 하단에 있는 매도벽이 가장 두꺼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4.5K를 전후로 한 이 구간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 영역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하단으로도 지금 굉장히 촘촘하면서도 두껍게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는 큰 매도벽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이 구간 44K 부근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벽에 의해서 지금 좌절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매수벽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집계를 한 거라서 그런데 코인베이스에서 보시면은 40K 부근에서 매수벽이 굉장히 많이 두껍게 좀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요 구간에서부터 지금 매입을 했고요. 지금 가격의 어떤 반등을 이끌었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모든 고래들이 일제히 다 물량들을 넣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 구간에서 다시 이제 빨간색과 보라색 고래, 이 녹색 고래가 다 물량들을 좀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 지금 가격이 속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데 많은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과 이 시장의 상황들을 객관적인 지표들로 거시적인 그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 살펴보시면요. 아크인베스트가 GBTC를 전량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GBTC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ARKW와 ARKF에서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ARKW에서는 GBTC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다는 거는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소식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세금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누가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GBTC의 현물 ETF 전환이 불투명하다. 이런 의도로 좀 읽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할인율이 크게 좁혀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익 실현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릭 발추나스는 반드시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물량들을 갖다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 비토에다가 이제 투자를 갖다가 절반 정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이유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노출은 계속 유지하면서 더 유동성이 높고 효율적인 투자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뒤에 코인베이스도 계속 매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본인들이 또 ARKB라고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죠. 아직 뭐 승인은 안 났지만 지금 승인 자체는 어떤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단순한 투자 전략 조정의 수준들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한 시대가 지금 종식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은 내년이 이제 제도권으로 정식적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원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은 과거에 우리가 보아왔던 이 시장의 패턴들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새로운 변화들의 흐름들, 새로운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 측면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 주식도 14만 8천 개 이상을 추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국가적인 차원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로 지금 투자 주체와 어떤 핵심적인 주체들이 바뀌고 있다면 이제 여기서 이 기관에서 국가로 또 넘어가게 되는 그 단계들을 밟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하나의 단계가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요소들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합법화 기준을 갖다가 굉장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IMF 같은 국가에서는 반 비트코인 정책을 펴라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거의 명령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반대의 기조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체이널리시스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P2P 거래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나라를 세 개를 뽑으면은 보통 인도와 베트남과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이렇게 너무 많이 P2P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정책들을 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 가상자산 관련 은행 계좌를 폐쇄하라고 3년 전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철회하는 그런 또 방향성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입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들을 보시면은 지금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가격대가 지금 한 35K 정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35K에 위치했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불장이 어떤 뜨거웠던 그 구간에서 도달했던 구간이라는 거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도달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뭐 50K, 60K, 그러니까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까지 치솟아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정도의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될 때는 이렇게 가격이 과열되고 뭔가 막 과매수가 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42K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욕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아니라 이렇게 건전하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지속력이 더 있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과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과열되는 그런 구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실현 가격이 당시에 그 불장이 한창 되던 그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사실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50K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45K만 넘고 나면 48에서 50, 53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이 구간들을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급을 굉장히 잘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불장에서 굉장히 과열된 양상들, 이 구간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아주 완만하게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안 간다고 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지기를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또 움직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코인베이스에서 3만 개의 비트코인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조금 더 보유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로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난 5월과 대비했을 때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의미심장한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바이낸스 CBD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코인베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현물 거래로 지금 40K 부근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특정 고래들은 이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움직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펀딩 레이트, 이 펀딩 비율도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또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는 더 크게 변동성이 지금 하방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완만하게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 다양하게 또 치열하게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자체는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들이 좀 잘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시간 모형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피보나치 되돌림 70.5% 수준에서 지금 반등에 계속 성공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추세적으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추세들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어떤 변수들이 지금 어떻게 작용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또 분석가들이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셀더 뉴스라고 하죠.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 이후로는 아마도 많은 차익 실현 물량들 때문에 뭐 32K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해주는 어떤 증거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CME의 미결제 악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 물량들이 지금 3.16 빌리언 달러 이상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포지션들의 어떤 청산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뉴스가 이제 명확하게 이게 소문이 아니라 뉴스로 정해졌을 때는 20에서 30% 정도
정도의 하락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 후에는 아마도 2004년 1분기에는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레이어 2라고 해서 뭐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같은 프로젝트들도 내년 상반기에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분석가들의 추측이지만 뭐 타당성은 있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먼저 매입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관점들이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 무조건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관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월 1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투자의 전략을 세웠을 때는요, 일단은 현금 보유량들을 분명히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온라인 줌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현금 보유를 하고 계셨을 때는 어떤 등락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제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돈들을 굉장히 유의미한 또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또 세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들과 그리고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들을 스스로 투자 원칙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결국은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미실현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요. 과거에 이렇게 굉장히 장이 좋았을 때 수익이 높았다가 2022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18억 달러였습니다. 무려 2조 3천억 원의 손실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면서 무려 21억 달러, 2조 7천억 원 이상의 수익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모아나갔을 때 저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테크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들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미국 시장은요, 빅테크들이 다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그 점유율들이 더 많이 높아져서 아마도 25%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국 전체 주식에서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10년간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는데 암호화폐가 이 테크 전체에서 아마도 지금 2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성장 잠재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그리고 금융시장 혁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내년에는 제도권에서 도입이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은 도입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분이죠. 라울팔이라고 하는 분은요, 지금 암호화폐 강세장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2025년이 되면 최고 10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좀 많이 불리시한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한 분이기 때문에요. 이 뭐 가격에 대한 전망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강세장이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리고 2016년 이 당시와 더 닮아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알트코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0% 이상을 지금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물량들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동일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기는 더 늦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서 지금 장기 보유자 물량이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도 향후에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동일합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들이 응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 여파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이 공급이 긴축되었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굉장히 큰 또 파급 효과들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솔라나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이 극명하게 갈리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엔젤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카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 의견을 남겼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솔라나 시가총액이 460억 달러에 지금 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비즈니스나 규모를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도 되지 못한다. 이거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솔라나의 매출 또는 수익이 얼마인지 봐라. 미국의 기업 중에서 도어대시나 아니면 팔란티어, 스포티파이와 비교했을 때 전혀 어떤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과포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절반은 좀 맞는 의견으로 볼 수 있고 절반은 틀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솔라나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조정이 왔었지만 어떤 조정의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서 상승을 한 거는 결국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알트코인은 일관성을 가지고 상승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성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절반은 틀린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가치들을 주식의 어떤 매출과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로 환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예전에 비판을 할 때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금융에 계셨던 분들이 이 가상자산을 판단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고서 이 시장을, 이 가상자산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알트코인들도 고래들의 어떤 단위에서의 매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체인링크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매집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해도요. 1억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무려 700만 개의 체인링크를 구매해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래들이 자신 있게 담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옵티미스틱 롤러 프로젝트 중 하나이죠. 이 옵티미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병렬 채널상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 차트의 의견으로는 이 구간이 이 병렬 차트를 감안을 했을 때는 아마도 6달러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의견들을 주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구간의 가격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방에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응집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상단에는 그 벽들이 굉장히 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고래들이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은 이 10달러까지는 순식간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의 어떤 분포들이나 고래들의 매집 그리고 차트상의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거시적인 환경에서 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들 그리고 디파이의 성장들, 탈중앙화 거래소의 어떤 성장들이 내년에 많이 기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알트코인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함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고 지금 시기에 매입을 하시라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좋은 알트코인들을 물색을 하고 그다음 매집 타이밍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SV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 상승세는 한국 투자자가 지금 주도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의 거래량의 65%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글로벌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없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 비트코인 SV가 움직였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추이들이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보시면서 어떤 순환매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물 ETF를 기점으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의 어떤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